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쓰진 않지만 점화식이라는 용어가 있어. 점화식. 그냥 다르게 말하면 항과의 관계식이고, 우리 그것을 그냥 귀납적 정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귀납적 정의.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등차수열의 정의 A에는 A 더하기 N-1T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차가 일정하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일정한가 D가 되었다. 또는 등차 중항,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그 전의 수와 다음 수의 합이랑 같았어. 그래서 이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랑 같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오늘 하는 건 뭐냐면 귀납적 정의거든.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과의 관계식을 말해요. 뭐 두 항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 항의 관계일 수도 있어. 그럼 이 중에서의 귀납적 정의는 두 개거든. 첫 번째 거는 항과 항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AN 자체의 일반항의 거고, 하지만 이 두 번째 거 항과의 관계식, 역시 항들과의 관계식, 우린 얘를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인 거야. 그럼 그렇게 보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도 세 가지가 있었거든. 이제는 등비수열. 첫 번째는 이와 비슷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정의. B가 일정한 거니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다. 그리고 등비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역시 이 중에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우린 이런 놈들을 바로 점화식 또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수열에 대해서는 암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등차랑 등비가 아닌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풀 거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5-1번 첫 번째 문제고요.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1이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항은 3이다. 그런데 이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랑 같더라. 10번째 항과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자, 얘를 읽어주면 이렇게 읽으면 될 거야. 지금 현재 보니 항이 3개가 있는 거잖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럼 3개 항 중에서 얘는 뭐죠? 가운데 있는 항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를 주어로 읽으면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그럼 얘는 이거의 전항이죠?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이건데, 얘는 뭐다? 그냥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등차 수열입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인 걸 알아.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야. 그럼 공차는 2란 얘기네. 공차가 2면 그 일반항 A에는 뭘로 시작한다? EN으로 시작했었고, 1 대입할 때 1 되려면 EN-1인 거죠.
그래서 10번째 항 구하라. n에다 그냥 10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19인 거고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물론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해도 괜찮고 또는 얘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을 구해도 괜찮아. 그런데 en-1은 홀수죠. 홀수. 홀수의 합은 뭐였다? 개수의 제곱이었다. 홀수합은 개수의 제곱이었고 en-1을 홀수거든. 그럼 홀수를 10항까지 넣으라는 얘기는 뭐야? 10의 제곱인 그냥 100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 홀수합은 개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겠네요. 두 번째 문제 2번. 첫 번째 항은 3이면서 두 번째 항은 6이다. 그런데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랑 같다. 역시 뭐야?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다는 얘기는 이건 뭐인 거다?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그렇죠?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미 했던 부분이지만 문제를 딱 보고 그냥 이놈은 등차, 이놈은 등비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등비 수열이야.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6. 그럼 공비는 2. 등비 수열 일반항보다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면 a 3 곱하기 공비 2죠. 2의 n-1제곱. 그러면 10번째 n에 10 집어넣으면 되죠. n에 10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의 9제곱이고 그 다음에 10항까지 하면 등비수열합 그거는 공식 뭐였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죠. 10개 마이너스 1 해주면 정리해주면 합도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냥 등차랑 등비랑 관련된 문제인데 귀납적 정의로 문제를 풀어본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다. 여기까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귀납적 정의는 뭐라고요? 항과 항들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면 항과 항의 관계가 이와 같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닌 다른 관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일단 읽어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읽어주는 방법부터. 예를 들어서 항들과의 관계가 an과 an 플러스 1이 나왔으면 항상 수열은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거니까 나열하면 결국 다음 항을 구하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그냥 다음 항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얘는 다음 항이야. 그러면 이놈은 얘의 상대적인 위치를 읽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다음 항이면 얘는 뭐야? 그냥 전항이다 라고 읽어주면 돼. 만약에 항이 3개가 있어. 문제를 푸는데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고 AN 플러스 2도 있어. 우린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얘의 이름 뭐겠어요? 다음 항이에요. 다음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얘는 이거의 전항이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거의 전전항이죠. 전전항. 이렇게 읽어주기로 그냥 하자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읽어주는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읽기로 여기 같이 약속을 좀 해보자. 같이. 자, 그러면 15-2번 살짝 더워지고 살짝 졸리죠? 더우니까 막 물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직 에어컨도 틀고 싶은데 청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5월달이라서 전체적으로 학원에서 에어컨 청소를 해야지. 그래서 좀 약간 맑은 고기를 좀 먹을 테니까 또 오늘은 좀 에어컨을 좀 틀진 않을게요. 첫 번째 항이 2고 다음 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an 더하기 1분의 an이다. 보자. 읽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2야.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어요? 다음 항이죠.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이다. 이렇게 읽어준다고요.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이래요. 자, 수열은 적습니다. 수열은 나열이다. 수열은 나열이다. 우리가 수열의 제일 처음에 정의를 배울 때 수열은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나열한다면 몇 번째 항까지 나열해야지만 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몇 항? 4항입니다. 수열은요, 최소한 4개 정도는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수열은 4항까지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수열이라는 거야. 수열은 4번째 항까지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4항까지라는 말도 같이 적어 두시면 돼요. 수열은 4항까지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건데,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선택사항이야. 이거를 나열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벌스 얘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처럼 이거를 공식적으로 푸는 법을 암기할 거냐, 얘를 공식으로 암기할 거냐에 대한 선택은 해야 돼요. 선택은 해야 돼. 그런데 모든 귀납적 정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 다 암기할 수는 없어. 왜? 그걸 다 암기하면은 정말 몇십 가지를 다 암기해야 돼.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것들을. 근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꼴은 암기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공식을 쓰지 않고 나열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인 건데,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외워봤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외워봤자 여러분들 까먹습니다. 등차랑 등비는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외워야지만 풀 수 있으니까 그거는 까먹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하지만 오늘 하는 단원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그 단원들은 가급적이면 공식 안 쓸 거예요. 왜요? 어차피 까먹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그 방법으로 그냥 갈게.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도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공식 쓰는 거는 나중에 실력 갈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나열할게요. 나열. 간단해. 자, 나열하겠다는 얘기는 AL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AL의 값을 그냥 쭉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항 2점. 그럼 2라고 쓰면 돼요. 다음 항 얼마일까요? 이 정의에 의하면 다음 항은 전항 플러스 1분의 전항이니까, 그럼 다음 항은 전항이 2잖아. 그럼 2 플러스 1분의 2인 거네. 3분의 2죠. 그럼 다음 항은 또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이야. 그럼 이거 더하기 1은 3분의 5잖아요. 그럼 3분의 5분의 3분의 2죠. 5분의 2네요. 그럼 또 다음 항은 전항 플러스 1분의 전항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한 거 5분의 7 분의 5분의 2. 5분의 7분의 5분의 2니까 7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수열은 몇 항까지만 나열하면 된다고요? 4항까지만 나열하면 규칙성이 보여. 자, 규칙 보이잖아. 규칙 보이잖아. 그쵸? 이 첫 번째 2는 사실은 부모에 1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1분의 2, 3분의 2, 5분의 2, 7분의 2. 그러니까 n번째 있는 놈은 뭐겠어요? 분모가 1, 3, 5, 7이니까 2n-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n번째 놈은 2n-1분의 2가 될 거다라고 충분히 유추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나는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일반항 구했잖아. 그냥 2n-1분의 2예요. 됐나요? 되게 쉽지 않아요? 항을 4개만 그냥 나열하면 돼. 그리고 나열된 그 숫자들의 규칙만 그냥 찾으라고. 4개 정도만 나열하면 다 규칙을 찾을 수
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냥 수열은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거야. 이게 수열의 정의고 몇 항까지? 네 항까지만 4항 정도까지만 그냥 나열하면 돼. 나열할 때는 얘의 이름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5분의 전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4개만 나열해보자. 그러면 끝이다. 끝이다. 자, 계속 해볼게요. 15-3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지금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귀납적 정의.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항과의 관계식이었고 그 문제에서 그 수열에 항들과의 관계식을 세워라 라는 문제들.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라가 아니라 항들과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 문제가 15-3번 같은 거야. 15-3번. N명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가자와 악수를 하였다. 악수의 총 횟수가 AN이면 1번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얘기는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2 그놈들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는 건 가능해. 그거는 우리 교무수에서 배웠잖아요. 교무수에서 악수는 디귿전의 개수와 같았고 그것은 NC이었다. 5명이 악수를 하거든요. 그 악수를 몇 번 해야 될까? OC2 얼마죠?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10번 악수해야 되는 거였어. 왜? 악수는 2명이서 하는 거니까 2명씩 뽑아낼 수 있는 경우수만큼 악수의 개수가 있었다고. 디귿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악수의 개수는 NC2고요. NC2는 뭐야?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 1로 나눴던 거. 이게 악수의 개수였거든. 자, 다시 지금 문제를 볼게. 문제를.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N쌍의 부부가 있는 거야. 그러면 N쌍의 부부란 얘기는 N쌍의 부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2N명이 있는 거죠? 그럼 2N명이서 악수를 하는 거라고. 그럼 악수를 좀 몇 번 해야 되는 거니? 2N, C, 2번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N쌍, 즉 N번은 악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N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2N 곱하기 2N-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서 N을 뺀 거고 약분해서 전개해주면 2N제곱 마이너스 N-N이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일반항인 거잖아. 그럼 일반항인 거지 귀납적 정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한 거야? 그냥 일반항을 구한 거야.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우리 경우수를 배웠으니까.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걸 구하라가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N쌍의 부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N쌍의 부부가 있었다. 그럼 N쌍의 부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남자 1이 있고요.
여자 1이 있는 거야. 이게 한 쌍의 부부야. 그럼 또 남자 2도 있고 여자 2도 있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쌍의 부부야. 땡땡땡 n번째 남자랑 n번째 여자가 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n쌍의 부부가 있었던 거고, 즉 2n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 한 거야? 이 중에서 한 쌍이 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쌍이 더 추가된 거야. 한 쌍이.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의 남자랑 n 플러스 1번째의 여자가 더 추가된다면 그럼 그때의 악수의 개수가 결국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그거랑 an의 관계식을 구하겠다. 이게 귀납적 정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악수한 개수가 뭐인 거야? n쌍이 악수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an이었고, 그리고 이 전체가 악수하는 개수가 an 플러스 1인 거잖아요. 맞죠? 생각해봐 이제. 그럼 an 플러스 1은 즉 얘들이 다 악수하는 경우 수는, 그럼 얘들이 악수한 경우 수에다가 거기에다가 얘들이 추가로 생겼으니까 그럼 악수를 몇 번 하겠니? 얘가 여기 2n명이랑 악수를 해야 돼요. 2n번. 얘도 얘들이랑 악수를 해야 돼요. 2n번. 하지만 이 두 명은 서로 악수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n번이 추가로 악수가 들어가지 않겠니? 얘도 2n번, 얘도 2n번. 그럼 결국에는 n 플러스 1번의 쌍이 악수하는 방법은 n쌍이 악수하는 an에다가 추가로 들어온 사람 때문에 총 4n번 더 악수해야 되는 거다 라는 이 식을 세울 수 있고,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귀납적 정의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귀납적 정의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은 n번장과 n 플러스 1랑 이놈들의 관계식을 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은 끝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런 걸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들려면 조금은 그 상황을 기호로 나타내면서 생각을 좀 펼쳐나가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쳐다보면은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상황을 나처럼,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나타내보고, 그렇게 해야지 관계식을 좀 원활하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연습 많이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됐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A, 5를 구하래요. A, 5를 구하라. 2번은 A, 5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우리 사실 AN 구한 얘는 내가 그냥 구해본 거지. 실제 이걸 구하면 안 돼요. A5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식으로부터 구하는 거야. 근데 수열은 뭐다? 나열이라고 했잖아. 수열은 나열이다. 그러면 A1은 얼마겠어요? A1. 자, A1 얼마일까? 한 쌍이 악수하는 방법이야. 근데 한 쌍은 악수 안 해요. 왜? 서로 부부니까. 그러니까 A1은 빵인 거죠. A1은 빵이죠. 그럼 첫 번째는 빵이에요. 그럼 A2 얼마일까요? 이것에 의해서 다음항은 전항에다가 4n을 더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두 번장이라는 얘기는 이 n에다가 1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4인 거죠. 여기다가 4를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전항에다가 이제 뭘 더해야 돼? 8을 더해야죠. 세 번장 구하려면 이 n에 2 대입해야 되거든. 세 번장은 두 번장에다가 8을 더할 거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8을 더하면 돼. 그러면 12죠. 그럼 그 다음으로 얼마를 더해야 돼? 4 곱하기 3이 12를 더해야 돼. 그러면 24가 되네. 그럼 그 다음에는 4, 16을 더해야 돼. 42죠. 다섯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숫자 40이 정답인 거라고. 그럼 선생님, 그럼 만약에 문제가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였으면 어떡하려고요?
아, 5번째 항이면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100번째 항 구하시오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오면 사실 안 돼요. 왜? 수열은 뭐라고요?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거고,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 단어는 전부 다 규칙성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들과의 관계식 귀납적 정의로부터 실제 값을 나열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와? 해봤자 5번째 항, 6번째 항,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충분히 그냥 나열해서 풀 수밖에 없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 과거에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이것들을요 다 AN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나열된 이 결과로부터 일반항 AN을 구하고 그래서 뭐 100번째 구하라 이런 게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좀 축복을 받은 거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른 공식을 막 10몇 개를 정리해서 다 암기시켰다고. 다 암기시켰어. 이런 유형은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다 암기시켰어. 나는 그때 실제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유형을 다 공식으로 다 가르쳐줬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적용을 못하겠더라고. 그 10몇 개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서 문제성 파악을 해요. 근데요, 그런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만 그냥 알면 되는 거야. 뭐?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다 정답 나옵니다. 즉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단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 상황은 문제를 보고 끄집어내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열인 거야. 수열은 나열에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죠.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계속 해볼게. 자, 가급적이면 오늘 공식 안 합니다. 공식 가급적이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식 쓰는 거는 추후에 할게요. 지금은 나열하는 연습을 할 거야. 다 나열해서 풀 수 있으니까 나열해서 푸는 거 연습을 할 거고요. 15-4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길죠. 4번. 다음 규칙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대요. 1단계를 통과할 때 점수는 1점이래요. 1단계는 1점이고요. N단계를 통과하면 N 플러스 1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에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그러면 1번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세워라. 즉 귀납적 정의를 끄집어내보자 라는 문제고 2번 뭐라고요? 5번째 항 구하라. 결국 이 문제는 점화식 그 항들과의 관계식을 세워서 나열해서 5번째 항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그럼 방금 전에 푼 거랑 상황은 똑같은 문제인 거야. 상황 자체는. 그죠? 자, 가볼까요? 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쌤이 2억이 있어요. 2억이 있어. 껌값이죠. 자, 2억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돈이 두 배가 추가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것처럼 돈이 그치 2배가 추가로 부여됐어. 자, 이 돈에 2배가 추가로 들어왔어. 그러면 자, 나의 돈은 얼마가 된 거죠? 나의 돈은 당연히 6억이죠, 그쵸?
다 6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왜? 아, 돈이 2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얘의 2배인 4억이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2억과 4억을 더한 6억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2배가 추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 돈이 4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 추가로 들어온 거니까 전에 있던 돈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맞죠?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 문제로. 자, 우리는 여기서 점수, n단계의 점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은 일단 1이란 얘기예요. 1점이니까. 그런데 귀납적 정의 뭐였다? n 플러스 1번째 단계의 점수는 n번째 단계 점수에다가, 그러니까 n번째 단계의 점수는 AN이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어떻게 됐다? 몇 배가 된 거야?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점수가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들어온 거니까 더하는 거죠. 뭐를? 이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이 추가로 들어온 거고, 그럼 걔가 추가로 들어오면 이 점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다음 항이 an 플러스 1이란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써버리면 그럼 an 플러스 1은 그럼 뭐인 거다?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돈은 2억에다가 4억 더하니까 6억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는 전에 있던 점수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그럼 전에 있던 점수에다가 추가된 점수를 더해야지만 다음 점수가 되는 거니까 2개를 더하면 돼. 그럼 2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3의 n제곱 곱하기 a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귀납적 정의인 거고, 즉 읽어주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3의 n제곱을 곱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수열은 나열이니까 그럼 첫 번째는 1이면 그러면 뭐가 돼? 1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3의 1제곱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의 1제곱인 3을 곱한 거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세 번째 항은 n의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곱하기 전항이야. 이제는 여기다가 3의 제곱을 곱한 거야. 그러면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또 그 다음은 여기다가 뭘 곱하겠니? 이제는 3의 세제곱을 계속 3의 n제곱을 곱해 나가는 거니까 3의 세제곱 곱한 거겠죠? 그럼 3의 6제곱이죠? 그럼 그 다음은 3의 4제곱 곱한 거니까 3의 10제곱이죠? 우리는 다섯 번째 수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3의 10제곱이 정답이었다고. 간단하죠? 자, 나열하면 되는데 그 규칙상을 찾으려면 사실은 4번째 정도만 나열하면 규칙은 나오기는 해. 그 다음부터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결과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나열되는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항과 항 사이에 이 과정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항에 대해서도 되게 빠르게 나열하면서 규칙성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수열 자체는 어쨌든 규칙을 발견하는 거고, 그 발견한 규칙을 통해서 정답을 빠르게 정확하게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귀납적 정의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하죠. 항이 두 항의 관계, 다음 항과 전항, 이 두 항의 관계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세 개 항의 관계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 많이 있고요. 관련되는 게 15-5번 문제인데 15-5번 역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 15-5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의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하겠대요. P1의 좌표는 2고 P2의 좌표는 3이다. 그러면서 Pn 플러스 2의 점은 Pn과 Pn 플러스 1에 대해서 그 둘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고 Pn의 좌표가 AN이다.
어차피 수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쵸? 그냥 PN의 좌표를 A는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인 거니? A1은 2고 문제가 5번 문제죠? 그러면 A1은 2란 얘기고 A2는 3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는 누구다? AN과 AN 플러스 1을 두 개를 3대 2로 외분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분 외분은 가급적이면 세로로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 얘랑 얘를 3대 2로 외분하는 게 A 더하기 2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분 공식 기억나죠? 3 외분은 마이너스죠.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대각선 빼기 2 곱하기 대각선. 자, 순서 바꾸지 말자고 했어요. 3대2, 3, 2 순서 바꾸지 않도록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대각선 빼기 2 곱하기 대각선. 이게 바로 뭐인 거야? 바로 n 플러스 2번째의 점의 좌표인 거라는 거야. 분모 1이네요. 분모 1이네. 다시 한번 그냥 써주면 얘는 3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라는 얘기죠. AN 플러스 2가. 그럼 이걸 읽어보자. 이걸 읽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고 했어요? 항이 3개면 얘 뭐다? 얘 다음항이다. 그럼 얘는 이거의 전항이다. 얘는 이거의 전전항이다. 그러니까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라고. 뭔 얘기냐? A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2죠. 두 번째는 3이죠. 그러면 다음 수는 전항의 3배에다가 이거의 3배에다가 이거의 2배를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3배 9에서 2배 4를 빼는 거야. 9 빼기 4 5인 거라고. 그럼 또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15에다가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야. 15에서 6을 빼는 거야. 9죠? 그럼 다음항은 이제 헷갈린가요? 전항의 3배에다가 써 27 빼기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죠. 10. 그러니까 17.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네임을 붙여서 풀지 않으면 애들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이렇게 풀어요. 첫 번째는 2고요. 두 번째는 3이니까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3a2 마이너스 2a1 2고 a2가 3이니까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다. 9 빼기 4니까 5다 라고 써주고 또 A4도 똑같이 A5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물론 5번째 항 구하는 거면 그나마 풀리겠지만 9번째 항 구하는 거면 이런 거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 언제 다 쓰고 있냐고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가로로 쓰고 가로로 그냥 항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쭉 나열하는 거야. 어떻게?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들과의 관계로부터 그냥 쭉 나열해버리면 원하는 값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5번째 항 구하시고가 문제였으니까 17인 거죠. 17. 간단하죠? 그렇죠? 이 습관은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 배우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다. 그렇죠? 왜? 지금 이러한 습관을 갖고 고등으로 올라가서 그때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습관을 잘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좋은 습관을 가졌다가 나중에 말아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불지 마세요. 이렇게 불지 마. 이렇게 불면 안 돼. 6번.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농도. 농도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좀 약간 헷갈린데, 농도에 대한 거는 일단은 농도에 대한 식을 알고 있잖아요. 농도에 대한 식을. 농도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런데요, 농도에 대한 귀납적 정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농도에 대한 식을 세우지 마세요. 되게 헷갈려요. 나도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농도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농도에 대한 식을 세우지 말고 먼저 소금의 양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먼저 소금의 양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돼.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하고 농도를 나중에 구하자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농도에 대한 식으로 가면 많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6번이고요. 10%의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소금물을 50을 덜어내고 다시 6%의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것을 n번 반복한 농도가 A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n번 반복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n번 반복에 네모 쳐놓고요. 그러면 n번 반복한 그 농도가 AN이다 라고 한 얘기는 A1은 뭘 말하는 거야? A1은 초기의 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0%라고 되어 있잖아, 제일 처음 값이. 그럼 그 10%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n번 반복한 게 AN이란 말이에요. 그럼 A1은 뭐겠어요? 한 번 반복한 결과인 거야. 한 번 시행한 결과의 농도인 거라고. A1은 한 번 시행의 결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금의 문제는요,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먼저 세우자고 했으니까, 그럼 이 소금의 양을 BN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BN. 이 소금의 양을. 그럼 소금의 양을 BN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문제를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n번 시행한 결과에 소금이 BN만큼 있는 거라고. BN만큼. 근데 한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 시행하면 이 중에 50g을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중에 50g을 버리면 전체 100 중에 50을 버리는 거니까 절반을 버리는 거잖아. 그럼 절반을 버리면 당연히 소금도 절반이 사라지죠. 균등하게 녹아 있을 테니까, 소금물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100g 중에 50g을 갖다 버리면 소금도 똑같이 절반은 사라져요. 우리는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한 번 시행하는 순간 소금은 절반만 남아요. 그러면서 다시 50g을 집어넣었어. 어떤 거? 6%의 소금물 50g을 집어넣었다고. 그럼 그 중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 3g이죠. 6%의 50g이면 50g 중에서 6%가 소금이면 결국 소금은 3g이 있는 거잖아. 50 곱하기 100분의 6이. 그래서 소금은 여기다가 3을 추가로 더한 거야. 그럼 이게 뭐인 거니?
바로 그 다음 시행의 소금의 값인 bn 플러스 1인 거죠.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소금의 양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만들어 본 거라고. n번째 소금의 양을 bn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시행한 소금의 양을 직접 생각해 본 거라고. 이제 얘를 농도로 바꾸면 되는데 간단해요. 농도는요, 현재 전체가 100g이니까 얘를 뭐 하면 되니? 100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농도가 되는 거죠. 퍼센트를 포함한. 맞아요?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나눠버리면, 그럼 100으로 나누는 순간 bn 플러스 1은 뭐가 되니? 그냥 an 플러스 1이 되버리죠. 그죠? 소금의 양을 100으로 나눠버리면 100g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되는데, 문제는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퍼센트가 생략된 거야. 퍼센트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bn은 an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3은 3%인데 문제를 잘 보면 이게 퍼센트는 생략한 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더하기 3이 유지가 돼요. 사실은 3%인 거야. 100분의 3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퍼센트는 문제에서 생략해서 안 쓰고 있는 거잖아. 다 뒤에 다 an 퍼센트, an 플러스 1%가 다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이다 라는 식이 나온 거고요. 첫 번째 얼마죠? 원래 10%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 10%는 사실은 A0인 거예요. 시행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A1은 뭐인 거야? 10을 집어넣어주면 다음 항은 전항의 절반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의 절반 더하기 3, 8이죠? 그럼 이게 한 번 시행한 소금의 양 A1인 거고, 두 번째 관계식 세워라 이미 세웠잖아요. 세 번째 A4를 구하래요. 계속하면 되죠? 다음 항은 전항의 절반에 3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A2는 그럼 이거의 절반에다가 3을 더했어. 7이네요. A3는 그럼 이거의 절반 2분의 7에다가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2분의 13인 거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다? 다시 이거의 절반에다가 3을 더한 거죠. 그러면 4분의 25가 되겠다. 즉 4분의 25가 네 번째 항인 거예요. 문제가 지금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사실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계속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예전이죠. 1700년, 1600년. 그리고 그 아주 옛날에 수학이 딱 발전하던 그런 시기에 사실 수학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수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서로 간의 지식을 막 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뭐 수학을 하면서 뭐 철학을 하면서 과학자면서 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요. 친구야, 이거는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럼 너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막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고 하면서 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피보나치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피보나치가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 뭐라고 쓴 거냐면 친구야, 닭이 토끼야. 자, 토끼가 한 쌍이 있다. 한 쌍. 그러니까 암수 한 쌍이 있다. 그냥 한 쌍, 이렇게 한 쌍이 있었다. 이 토끼가 한 쌍이 있었는데 이 토끼는 한 달이 지나면 생식 능력이 생긴다. 한 달이 지나면.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이 새끼 토끼가 성인 토끼로 바뀐다 라는 거야. 갓 태어난 한 쌍이 있었는데 얘가 한 달이 지나면
이 토끼가 성에 눈을 뜨는 거라고. 토끼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이 토끼는 이 속이 새까만 토끼로 바뀌는 거야. 성에 눈을 떴으니까. 근데 성에 눈을 뜬 순간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쌍씩의 토끼를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 토끼들은 죽지도 않는다. 불사토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사토끼인데 좀 이상한 토끼야. 내가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토끼는 안 죽어. 그쵸? 그 한 달 지났어. 아, 얘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에 눈을 떴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쌍의 토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갓 태어난 토끼를 한 쌍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 상황 이해돼요? 자,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자, 한 달 또 지났어. 성인 토끼가 몇 쌍이 될까? 2쌍이죠. 왜요? 얘 안 죽거든요? 그리고 얘도 성에 눈을 뜨거든? 그러면 성인 토끼는 2쌍이 돼요. 그러면 갓 태어난 토끼는 한 쌍이야. 왜? 얘가 한 쌍을 또 만들어내거든. 얘가. 그럼 한 달 또 지났어. 성인 토끼가 몇 쌍이 되겠니? 3쌍. 이 둘은 안 죽고 얘가 성인 토끼로 바뀌니까 한 달 지나면.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성인 토끼는 3쌍이 되고요. 갓 태어난 토끼는 하나 쌍을 만들어내니까 2쌍이 되겠죠? 한 쌍씩을 만드니까. 한 달 또 지났어. 자, 성인 토끼 몇 쌍? 5쌍. 여기 3쌍, 여기 2쌍. 그리고 갓 태어난 토끼는 3쌍. 하나, 둘, 셋.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끝없이 간더라. 라고 하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피보나치가 얘기한 수열이니까 자기 이름을 떠서 그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한번 전체 토끼의 각 개월마다의 쌍의 수를 한번 세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1이겠죠? 여기도 1이겠죠? 여기는 2죠. 2쌍이니까 여기는 3쌍 3이죠. 여기는 5이고 이거는 8인데 자, 나열된 규칙 보이니? 이 다음 뭐가 될 것 같아?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쓸 수도 있지만 뭐가 될 것 같아? 13이 되지 않겠어요? 무슨 규칙인데요?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랑 같다고. 그렇지? 2개 더한 게 2, 2개 더한 거 3, 2개 더한 거 5, 2개 더한 거 8, 2개 더한 거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13이냐? 이게 왜 2개를 더한 거냐라고 한다면 이 위에 성인 토끼가 몇 쌍이 되니? 성인 토끼가 여기 5, 여기 3, 8쌍이 되죠? 성인 토끼는. 그 8쌍인 이유는 전에 있던 토끼가 한 달 지나면 다 성인이 되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갓 태어난 토끼는 5쌍이 되는데 그 5쌍은 뭐랑 같아? 여기에 있던 성인 토끼는 실제로 이 전달에 있었던 토끼의 수와 같다고. 얘 일단 성인 토끼로 바뀌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즉 얘가 5가 되는 건데 그 5는 얘를 말하는 거고 이 5는 얘를 말하는 거니까 즉 8은 얘고 5는 얘인 거잖아.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됐다.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 다음 항이랑 같더라. 즉 수학적, 귀납적 정의를 쓰면 다음 항은 그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랑 같아지더라.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나마 외국 사람들은 참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아예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만약에 너희들이 나중에 수학적으로 풀어나가지고 너네 이름 붙여가지고 어떤 공식을 만들면 물론 어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치? 내가 내 이름 써서 공식 만들면 진상 공식 진상 이상한 것 같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수열 처음에 양악성 공식 있었잖아. 태조계 별 양악성 기계체조의 스타 자기가 공식을 만들었다고. 양악성 공식 그거는 처음 들을 때 좀 이상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양악성 공식 피보나치 수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쵸? 피보나치 수열. 피타고라스 정리. 좀 있어 보이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자, 이거인 거야. 그래서 이 예시문은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뭐야? 역사적인 제일 처음에 피보나치가 예시문을 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근데 좀 약간 이상해 생각하고 그렇죠? 죽지도 않잖아. 불사토끼면서 잘 생각하면 지 자식들이 서로 교배해가지고 이상하게 아무튼 좀 약간 좀 성적으로 좀 바람직한 교육은 아니지만 불사 변태 토끼가 있다. 그것은 피보나치 수열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과학적, 우리가 보는 그 과학적 원리랑 관련된 것들이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물리, 화학, 생물 굉장히 많아요. 건축.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로랑 세로의 그 길이비가요. 황금비예요. 황금비 뭐죠? 가장 아름다운 비율. 약 1.6대 1 정도 하는 비율. 황금비는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돼 있어. 왜 관련돼 있냐면, 자, 얘랑 얘의 비가 1대 1이죠. 얘랑 얘의 비는 1대 2죠. 얘랑 얘의 비는 1대 1.5. 얘랑 얘의 비는 어쨌든 3대 5, 5대 8, 8대 13.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전항과 다음항의 비를 구해. 근데 항이 뒤로 끝없이 간다고 생각해봐. 이 뒤쪽에 굉장히 큰 항에 대해서 전항과 다음항의 비를 구하잖아. 그럼 그의 비가 바로 황금비가 되버립니다. 그게 황금비예요. 황금비는 피보나치 수열의 AN과 AN 플러스 1의 비율이야. N이 클 때. 우리 나중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키는데 그게 황금비거든. 근데 이 황금비는 너무나 많이 쓰인다고. 일단 가장 예쁜 비율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돈이 되게 많아. 그런데 거울을 딱 봤더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이 얼굴로 평생 살아야 되나? 안 되겠다 싶어서 성형외과를 갔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얼굴을 황금비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실패작이 나올 수가 없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거든.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 담배값. 편의점 딱 갔을 때 담배값이 쫙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막 사고 싶지 않아? 왜? 황금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갖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 실제로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막 청소년도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있었으니까 아빠 신부름이라고 하고 딱 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담배값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사야겠다. 그래서 샀어. 그냥 예뻐서. 사실은 담배값을 그걸 사면은, 내가 샀던 담배는 그걸 사면은 스타바치를 따로 줬거든. 담배값 사는데 왜 스타바치를 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줬거든. 근데 담배값도 예쁘고 해가지고 샀거든. 근데 한 값은 친구 주고 한 값은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내가 폈어. 그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피다가 대학교 때 끊었어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끊으라고 해가지고 끊었어요. 선생님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듣는 스타일이에요. 다 들어줘요. 그래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나한테 귀를 뚫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귀를 뚫었어. 그리고 지금은 귀걸이 안 하지만 대학교 때는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선생님이 머리도 이렇게 길렀거든요. 머리 이렇게 길고 귀 뚫고 담배 피고 다녔는데 완전 생양아치였죠.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식물을 잡아. 식물들이 잎이 나거든. 처음에 잎이 쭉 가다 보면 여기 잎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또 잎이 이렇게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있다. 근데 또 위쪽 가면은 이 같은 높이에 잎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또 가면은 또 이제 같은 높이에 가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같은 높이에 잎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잎이 몇 개가 있을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개가, 13개가. 거의 80%의 식물이 그래요. 거의 80% 식물이. 왜? 만약에 이거를 진화론으로 본다면 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야. 자연 도태설 이런 놈들만 살아남은 거야. 창조론 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법칙으로. 왜요? 이렇게 돼야지만 햇빛이 어디로 비춰도 이 식물들이 잎이 다 태양빛을 골고루 받거든요. 근데 원리적으로 그렇대요. 우리의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은하계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가로세로 그 황금비를 이루면서 소라의 나선 구조도 피보나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은 그런 피보나치로 이루어진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수열 중 하나인 거야. 피보나치는 중요한 수열 중 하나고,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랑 같더라. 이게 피보나치야. 피보나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담배값 신용카드 피보나치인 거라고. 그쵸? 피보나치인 거예요. 담배값 신용카드는 피보나치다. 황금비랑 관련된 황금비 1대 2분의 1 플러스 2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의 극한 피보나치. 자, 얘랑 그래서 관련된 문제 15-7번입니다. 7번. 흰색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해서 n개가 있대요. 그런데요, n개를 배열하는데 단 흰색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라. 그러니까 배열하는데 흰색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붙어있으면 안 된대. 자, 그렇게 배열하는 방법을 AN이라고 하자. 첫 번째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보고, 두 번째 그것으로부터 7번째 항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A1은 그냥 얼마겠어요? 바둑돌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가지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러니까 A1은 1인 거야. A2는 얼마겠어요? 바둑돌 두 개로 배열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검 될 수도 있고 흰, 검 세 가지밖에 없어. 왜? 흰색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흰 그건 안 되거든. 그러면 세 가지죠. 검인, 흰검 세 가지요. 실제로 A3을 구하면 네 가지가 나와. 그거는 검, 흰, 흰 네 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7개 바둑돌을 나열하는 거를 다 세는 거는 무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7번장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또 n 플러스 2번장들의 그러한 관계식을, 즉 귀납적 정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지. 만들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바둑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둑돌이 몇 개가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 바둑돌을 뭐 흰색과 검은색 어쨌든 조건에 맞게끔 배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an 플러스 2라고 하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배열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위치하는 바둑돌이 흰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흰색으로 시작하거나 검은색으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흰색으로 시작하는 경우나 처음에 검은색으로 시작하는 걸 생각해봐. 그런데요, 처음에 흰색이면 무조건 이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무조건 검은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흰색끼리 이웃하면
유입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흰색이 있으면 여기 무조건 검은색이 와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흰색이 오든 검은색이 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몇 개를 더 배열해야 되는 거야? n개를 더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an이잖아요. an이죠. 처음에 검은색을 집어넣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얘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요거 다음에 몇 개를 더 배열해야 되는 거니? n 플러스 1개를 더 배열해야 되는 거죠. 왜? 전체 n 플러스 2개를 배열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an 플러스 1인데 그럼 n 플러스 2개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 경우수에서 배웠잖아. 또는일 때는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또는일 때는 더하라. 그리고일 때는 경우수는 곱하라 라고 배웠고 사실 더할 때는 둘이 서로 배반이라면 그냥 더하는 거였죠. 배반. 교집합이 없다면 겹치는 게 없다면 겹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 처음에 흰색 또는 검은색은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전체 경우수인 a n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냐. 즉 n 플러스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처음에 검은색을 배열했을 때 n 플러스 1개를 더 배열하면 되거나 또는 처음에 흰검 배열하고 n개를 더 배열하는 거랑 같은 거다 라고 해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정화식을 만들었네요. 균합적 정의까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열해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얘는 토끼 문제였고 요 상황이잖아. 이 상황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그건 직접 나열해 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 두 번째 3이면 피보나치는 다음하는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두 개를 더한 4,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 7, 두 개 더하면 11, 더하면 18, 더하면 2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뭔 소리야? 잠깐만. 뭔 소리야? 첫 번째 2점. 첫 번째 2점. 잘못했네. 첫 번째 2점. 처음에 흰색하거나 검은색하거나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5겠네요. 다 틀렸다. 다시 첫 번째 항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3이고 그러면 피보나치니까 다음 항은 두 개를 더한 거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21 이렇게 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은 두 개 더한 거 34. 일곱 번째 항 34다. 오늘 이제 그 균합적 정의까지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이제 전반부를 한 거고요. 이제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 이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많이. 학생들이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지금 하는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은 빈칸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 가나다 해가지고 각각 알맞은 게 뭐냐를 찾는 문제들 이렇게 빈칸 추론 또는 요즘에는 뭐 첫 번째 빈칸이 뭐 FK, 두 번째는 GK, 뭐 세 번째는 HK, 뭐 F10 더하기 G10 나누기 H3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정석은 아시다시피 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증명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 문제니까 어렵진 않는데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n까지의 합은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인 걸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 이걸 암기하고 있는데 얘를 증명해보자 라고 했어.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증명한 거다? n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좌변은 1이죠. 왜? 1부터 1까지 합인 거니까 n이 1이면 우변도 1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네. 아, n이 1일 때는 둘이 같다. n이 2가 되면 좌변은 1 더하기 2고요. 우변은 2분의 2 곱하기 3이야. 둘은 같네요. n이 3이면 좌변은 1, 2, 3의 합 6이고요. 우변도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4, 6 나와요. 그럼 둘은 같네요. 계속 하는 거야. 4도 넣고 5도 넣고 6도 넣고 7도 넣고 그러다가 n이 1억 7,248일까지 구하다가 죽었어. 평생 이렇게 하다가. 자, 이 사람 증명한 건가요? 증명한 건가? 아니죠. 그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추론한 것뿐이지 실제로 증명은 아니라고.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 때 n이 1, 2, 3, 4일 때 결과로부터 일반항을 추론한 거는 실제로 증명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추론하는 거야. 그건 증명한 게 아닌 거라고. 근데 얘는 명확하게 증명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첫 번째 할 일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먼저 증명하면 돼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먼저 증명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증명하냐면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해버려.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버려. 그러면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이게 수학적 균형법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같은 경우에 이런 도미노를 쭉 만든단 말이에요. 도미노를 쭉 만들어서 땡땡땡 도미노를 쭉 만들어. 땡땡땡 끝없이 있는 도미노야. 그런데 도미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핑 쓰러뜨리면은 이게 연쇄 반응에 의해서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잖아. 그게 도미노라고. 그러면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돼요. 즉 얘를 쓰러뜨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그 다음 도미노도 쓰러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이 두 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맞죠? 그게 바로 요 얘기인 거라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리고 K번째 놈이 성립한다면 그 다음 놈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낸다면 연쇄 반응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증명된 거라고. 도미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여기 이해돼요? 이게 수학적 균형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써주면 돼. 얘를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수학적 균형법은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온다고 했거든.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 빈칸을 채워놓을 거야. 그 빈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그 빈칸은 객관식이면 문제 안 봐도 3초 이내 정답이 그냥 나와요. 그냥 원래 그래. 구조가 원래 그래. 그래서 나중에 뭐 특정 문제집 내가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런데 특정 문제집 있잖아. 이 특정 문제집 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여기에 수학적 기록법 문제가 거의 한 15개 나와요. 거의 10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10 몇 개 푸는데 3분이면 다 풀어요. 진짜로. 그냥 문제 읽을 필요도 없고 딱 보자마자 정답이 그냥 보여. 사실은 그냥 보여. 아마 오늘 수업을 들으면 그 부분이 조금은 익숙해지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그냥 문제 보자마자 거의 막 10초 정도면 정답을 쓸 것 같아. 그렇게 일단은 좀 훈련을 좀 시킬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15-8번입니다. 8번. 자, 첫 번째는 등식에 대한 증명 문제예요.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이 n이 자연수인데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이 이 공식으로 외우고 있잖아.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건 암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자 라는 게 문제고,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이 써주면 돼. 이거 똑같이 써주면 돼.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 첫 번째 n이 1일 때 라고 써놓고, 그럼 자, 좌변은 얼마죠? 좌변은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 합이에요. n이 1이라고 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건 뭐냐면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를 더하겠다는 얘기고, n이 1이면 1의 제곱에서 1의 제곱으로 끝나는 합인 거니까 그냥 1의 제곱인 거야. 항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n이 1이면 좌변은 그냥 1의 제곱인 거야. 그쵸? n이 1이면 좌변은 1이죠. 우변은 얼마죠? n에 1 넣으면 되니까 1 집어넣어주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이네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성립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써주면 좋아요. 좌변 이꼴 우변 이으로 성립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강점 안 나가려면 그렇게 써주면 돼.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알리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좀 더 좋게 쓰면은 K가 누군지 얘기하는 게 좋아. K는 뭐다? 1 이상의 자연수다. 자연수에 성립하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뭐 K는 1 이상의 자연수다. 그걸 써주면 더 좋고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떼놓게 나는.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냐? 그냥 이 가정된 결과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가정했으니까 n 대신에 k 대입한 거 그냥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양변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양변에. 자, 양변에 뭐를 더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n이 k일 때의 결과를 가정한 거니까, 근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려면 실제 좌변은 1의 제곱에서 어디까지 합이 돼야 되는 거니?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k 플러스 1을 성립하는 거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좌변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부터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 제곱까지가 되려면 양면에 뭘 더하면 되겠다? k 플러스 1의 제곱만 더하면 된다고. 제곱을 더하는 거죠. 양변에. 어차피 이거는 성립한다고 가정된 식이니까 그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 그럼 걔는 뭐가 되겠니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부터 땡땡땡 k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러면 얘도 더했으니까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수 더했으면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할까? 얘를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통분해요. 이거를 샬라샬라 그래서 통분해서 샬라샬라 해봤어. 샬라샬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직접. 근데 해보면 통분해서 계산하잖아. 뭐가 나오냐면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오,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죠? 나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한 건가? 아니야. 나 뭐 한 거냐면 여기 있잖아. 요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야지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 게 된 거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시험장에서는 빈칸에 나와요. 그러면 봐라. 이거는 뭐인 거죠? 요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k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이식 이거고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이거잖아. 그쵸? 그럼 또 뭐겠니? 아, n이 k 플러스 1 성립하는 게 증명된 거라고. 그럼 이제 아래다 뭐라 쓰면 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마지막에 1과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더라 라고 똑같이 써주면 돼. 그럼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인데 그런데 봐봐 얘들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모 문제집은 거의 10문제 이상을 3분 내에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풀 수 있는 거냐면 모든 문제가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채워라는 객관식인데 근데 다 어디에 박스가 있냐면 여기에 빈칸이 있어. 여기에 빈칸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알맞은 걸 채우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빈칸이 있어. 여기 빈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이 빈칸은 되게 중요한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에 무엇인가를 더하래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곱셈이면 뭔가를 곱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양면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곱해. 그럼 그놈은 누구냐면 이거 누구냐면 얘는 좌변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건데 얘는 누구냐면 이거는 뭐라 그랬을까? 이거는 좌변에 좌변 어디죠? 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좌변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의 좌변인 거고 우리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얘가 좌변인 거야. 그리고 이게 우변인 거야. 이게 좌변이야. 그럼 좌변에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값이에요. 좀 길죠? 봐봐. 지금 현재는 이게 뭔데요? 좌변에 k를 대입한 값이죠. 근데 우리는 좌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결과가 되도록 만들려면 여기다가 뭘 더해야 얘가 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좌변의 결과가 먼저 K 플러스 1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형태로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 세팅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곱하느냐, 거기에 빈칸이 나온다고. 양변에 가를 더하면, 이렇게 넣으면 그 가는 무조건 이 놈이 K 플러스 1 되도록 만드는 그 놈을 더하거나 곱하는 거야. 이 중요한 박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하더라 라는 거 바로 위에, 이거 바로 위에 빈칸이 있다면, 이거 바로 위에 빈칸이 있다면 얘는 누구냐? 증명의 끝인 거 아닐까요? 그럼 증명 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라는 걸 증명한 그 끝인 거고, 그럼 그 끝은 당연히 뭐다? 우변에, 우변, 이게 우변이라고 했죠? 우변에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다. 왜? K 플러스 1 성립하는 거 증명한 거니까. 그 마지막에 증명의 결과는 얘는 누구야? 얘는 우변에 N 이꼴 K 플러스 1 대입한 값이죠. 우변에 이거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삐리리,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 중간 과정은 그냥 더하면 실제로 뭔가 나와. 그럼 할 수 있잖아. 근데 해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박스는 공짜 박스인 거야. 공짜 박스고, 거의 상당수의 문제가 이 공짜 박스를 채우는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몰라도 돼. 그냥 빈칸에 들어갈 놈은 뭐를 더하는 거야? 좌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그 값을 더하거나, 또는 이게 곱셈이면 그 값이 되도록 곱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증명의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딱 잡아놓으면은 진짜 나중에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진짜 나중에. 애들 여기 되게 헤매거든요. 되게 헤매는데 남들 막 이거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 얘기지? 이게 왜 중간식이 왜 이렇게 되지? 도대체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가지? 헤맬 때 너희들은 한 10초면 정답을 쓴다는 거지. 10초면 딱 10초만 필요한 거야. 남들 5분 6분 동안 하다가 포기할 때 너희들은 10초면 되는 거라고. 됐나요? 자, 이거 두 개 꼭 적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적어놨어요? 꼭 적어둬야 돼. 꼭 적어둬야 돼. 그리고 적어둔 거 나중에 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빈칸 두 개 별표야. 두 개 별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얘기했어요. 난 진짜 얘기했어. 중요하다고. 이게 너희들의 요 하나의 요 소단원의 인생을 결정하는 지금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을 공부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문제 항상 풀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하시고 정말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N은 지금 방정식에 대한 증명이었고, 요 앞에 거는 얘도 그냥 지울까 이제? 아니까. 지우고 그냥 새롭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 (9번) 문제입니다.
h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 이상이네요. 그런데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15-9번인데 이거죠.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더 큰 거를 증명해 보라고 했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2, 3, 4 땡땡땡 요 얘기죠. 이 얘기죠. 물론 이 식 자체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얘는 우리가 등비시에서 배웠던 복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율이 h가 되는 그 복리법이 n번 지났을 때의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고요. 이 우변은 단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근에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결국에 복리법이 단리법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달부터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몰라도 돼. 우리 그냥 증명만 하면 되니까. 그럼 똑같이 증명할 건데 이제는 초기치가 뭐야? n이 2부터야.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면 첫 번째 도미노는 불량품이니까 두 번째 도미노부터 중간부터 딱 쓰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리는 n이 2일 때를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1 플러스 2h 더하기 h 제곱이네요. 우변은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2h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값이 다른 값보다 큰지를 증명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빼버리면 h제곱만 남게 되는데 문제에서 h가 양수라고 돼 있죠? 문제. 그 h가 양수니까 h제곱은 0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h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뺀 값이 0보다 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죠.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돼. 내가 좀 생략은 할게. 그죠? 그래서 이거 되니까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그러니까 n은 2일 때 성립한다. 자, 일단 초기치를 성립하는 거 증명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기억나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으로 시작하잖아. 두 번째 알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k의 조건 써주는 게 좋아. k는 2 이상인 자연수다 라고 써주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 뭐 하겠다? 가정된 결과를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h의 k제곱은 크더라 1 플러스 kh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양변에 네모를 이제 뭐 할까요? 네모를 이제는 곱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뭐야? 좌변이 뭐가 되도록 k 플러스 1의 결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는 이건 지금 이 좌변이 지금 n 대신에 k를 대입한 결과고 우리는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를 만들려면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1 플러스 h를 곱해야죠.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야죠.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얘를 곱해야지만 좌변에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되는 거잖아. 항상 양변에 뭔가를 더하거나 곱하는 것은 이 좌변이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그 값인 거라고. 현재는 k를 대입한 값이니까 네가 k 플러스 1이 되려면 1 플러스 h를 더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박스라고 했습니다. 빈칸 이렇게 나오면 1 플러스 h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자,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니? 이제 좌변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럼 우변은
1 플러스 h를 곱했으니까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가 되죠. 근데 우린 뭘 증명해야 돼? 우변도 이 k가 아니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따라서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뺄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1 플러스 k 플러스 1 h를 빼줘요. 왜요? n이 k 플러스 1 성립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빼는 거야. 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빼서 얘가 0보다 큰 걸 보면 된다고. 자, 실제로 뺀 거를 전개해보면 이거 전개 1 플러스 이거 h 더하기 kh니까 k 플러스 1h 더하기 kh 제곱 빼기 이거 1 플러스 k 플러스 1h 를 전개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1 지워지고 k 플러스 1h 지워지니까 kh 제곱이 나오네요.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보다 크잖아. 근데 이 네모가 그래서 이 얘를 뺐더니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네모보다 크고 네모는 세모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 큰 거잖아. 따라서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은 더 큰 거라고요. 뭐보다? 세모보다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큰 거라고. 역시 여기에 빈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빈칸이 딱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럼 무조건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거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아까랑 똑같이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1과 2의 결과에 의해서 n은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말로 마지막에 써주면은 증명 끝인 거야.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뭐라고? 객관식이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빈칸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빈칸은 첫 번째 요놈이라고. 양변에 뭔가를 곱하자 라고 한다면 즉 이게 딱 지워져 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1 플러스 h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빈칸이 딱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최종적인 증명 결과에 바로 위에 있는 박스에는 뭐가 들어간다?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3초 이내에 나와야 되는 공짜 박스인 거야. 3초 이내에 나와야 되는 공짜 박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의 마지막 문제고요. 10번.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미노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도미노. 계속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도미노를 생각해도 괜찮은데, 자, 10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Pn과 Pn 플러스 1 중에서 어느 하나가 참이라면 Pn 플러스 2가 참인 걸 알았대요. 이 얘기래요. Pn과 Pn 플러스 1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인 거 알았다.
도미노로 생각한다면 n번째 도미노 또는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 둘 중 하나를 쓰러뜨리면 n 플러스 2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여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 기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1과 2에 의해 성립한다라는 건데 얘는 이 두 번째 조건이 나온 거야. 두 번째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거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는 P1도 참인 거를 보여야 되고요. P2도 참인 걸 보여야 되고 P3도, P4도, P5도, P6도 즉 이놈들이 전부 다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즉 이거 도미노로 생각해도 괜찮아. 얘를 싹 다 쓰러뜨리고 싶은 거라고. 1번 보기 P1이 참이다. 1번 P1이 참이래요. 그러면 자 P1이 참이면 자 얘가 참인 거야. 그럼 얘가 참이면 이거에 의해서 n에다가 1 대입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누가 참인 거니? P3이 참이겠죠. 그러면 자 P3이 참되는 거죠. P1이 참이면은 뭐 n에 1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1 대입한 P3은 참인 거야. 그런데 P3이 참이면 P4는 참이 되나요? 맞아요. 왜요? P3이 참이면 요 n에 3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P3은 n에다가 2를 대입한 거이기도 해. 그럼 P3이잖아. 그럼 P3이 참이라는 얘기는 n에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P2랑 P4 둘 중 하나가 참이면 n에 2를 대입한 P4가 참인 거니까 P3이 참이면 P4도 참이야. 그럼 또 P4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P5도 참이죠. 왜요? P4가 참이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P5도 참이잖아. 그럼 또 P6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P1이 참이면 이 주황색은 다 참이야. 하지만 P2가 참인 거는 모르네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땡이죠. 그럼 2번 P2가 참이면 2번 그럼 P2가 참이면 아 이놈이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참이면 당연히 이것에 의해서 여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왜? P2가 참이면 n에 1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 P1 또는 P2가 참이면 P3이 참인 거니까. 그럼 또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또 둘 중 하나 참이면 얘가 참인 거니까 다 참이지만 하지만 P1이 참인 건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 이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갈 수 없는 거잖아. 명제란 말이에요. P2면 Q이다가 참이다. 명제인 거지 역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P1이 참인 건 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야.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다 동그라미로 바뀌겠냐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P1과 P2가 둘 다 참인 거 나가야죠. P1과 P2가 둘 다 참인 거, 이 둘 다 참인 걸 안 수가 당연히 둘 다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고 또 얘가 참이고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인 거고 싹 다 참된다고. 그래서 P1, P2가 둘 다 참이다. 그러니까 3번이 필요한 거야. 나머지는 다 중간에 동그라미가 비어있게 되는 모든 게 참인 걸 밝히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까지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대한 귀납적 정의는 그냥 날려하는 건데 중간에 귀납적 정의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는 n번장과 그 다음과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된 거를 수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좀 하면 돼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증명 문제는 아까 했던 그 논리적에 의해서 직접 증명을 직접 해보시되 나중에는 빅한 문제만 나오니까 그 빅한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한 5초 정도면 풀 수 있어. 그걸 좀 연습을 미리 좀 해둬야 되니까 아까 했던 내가 그 네모칸 그 두 개의 그 빅한 그 중요한 포인트는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어요.